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연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50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함께 쑥쑥 올라가고 계신가요? 자, 오늘같이 기분 좋은 장에서 더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자,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장 현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4일 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4거래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코스피 지수 단기적으로 2250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다시 한번 2250선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반년 만에 오늘 680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연일 신고가 경신이고요. 또 어제 조정받았던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8시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환율 조작국 중국으로 해제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랐었는데 이제 어제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 아침 8시경에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서 제외, 아직 한국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중국이랑 협상 과정 중에서 이 보고서 발표를 미루다가 한 2달 뒤인 오늘 이제 발표가 좀 나왔고요. 이제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제 중국, 우리나라 모두 그 다음에 미국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과 좀 연장선인데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기대감으로 현재 시장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1월 1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밤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나서 실제 설명식 이후에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웰스파고라든지 JP 모건 체이스부터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실적 시즌이 되면은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S&P 500에 또는 다우, 나스닥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회사들이 실제로 작년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작년보다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지 않지만 흐름이 더 주가가 많이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밸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실적 시즌 이후에 조금 실적 발표된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재가 있고 또 호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밸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뉴스만 보는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좋은 뉴스로만 조금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호재에 민감한 거지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네. 악재는 항상 좀 생각을 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코스피 차트 보고 계신데 코스피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실망 매물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은 이제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계기가 어제 딱 이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미중 무역 분쟁 완화로 인해서 리바운드가 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작년 1월 이 시점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뜻인데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다 덮어버리고 매수세로 돌아버린 만큼 어제도 크게 상승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어서 이제 코스닥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우려했던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돌파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 내일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그런 큰 종목들이 돌아줬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장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뉴스 이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익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중국 관련 종목들, 어제죠 중국 관련 종목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그다음에 그 전에 2차 전지랑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지만은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쉬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계속 반도체 종목들을 업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와중에도 좀 쉬는 면이 있었는데 네.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 아마 장비주나 소재 장비 쪽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을 앞두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될 미국의 실적 시즌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그 이후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형 IT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첫 방송을 해서 미사일을 맞는 그 순간까지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추세는 분명 상방이다. 단지 조금 접었다 가는지 아니면은 뭐 바로 가는지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추세는 상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고점까지 왔는데 여기도 물론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네. 바로 뚫고 나갈지 한번 접혔다 뚫고 나갈지의 문제인 거지 충분히 상승 추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전고점 레벨이거든요. 한 2250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쯤 왔는데
제 생각에는 스트레이트로 뚫고 나갈 확률도 높다고 봐요. 스트레이트로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접었다 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방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게요. 쭉 몇 년치를 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주식 시장이 그렇게 오른 적이 많지가 않아요. 맨날 박스권을 한 5년, 6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17년에 한번 상승 시장을 줬는데 이때 이제 반도체가 많이 힘을 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고 이 당시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이번에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매수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이 팔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 상승할 때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통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관들이 단기 고점이라고 해서 팔면은 그걸 외국인들이 주사요. 그런 다음에 쭉 끌어올리고 고점이 되면은 다시 또 외국인 더 줄 때 더 가는구나 하면서 기관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그 노란머리 형님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조건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진다. 다만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것들 때문에 분명히 예를 들어 2017년을 돌아볼게요. 17년을 돌아보면은 이때도 강하게 갔지만 항상 파동은 그리면서 가요. 아무리 강하게 가도 파동은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탐욕과 절제 사이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네. 막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다음 달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가던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해요. 그러면은 따라가서 사신 분들은 손실을 보잖아요. 그쵸. 그때 되면 뉴스가 뭐가 나오느냐 한 달 후 뉴스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제 뭐 힘맞추기 장세,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 이러면서 갑자기 다음 섹터들이 움직여요. 네. 그런 측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에서 계속 주식 비중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그 다음 섹터들을 준비하시는 네. 아직 안 간 섹터들도 준비하시고 순환매 장세를 조금씩 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탐욕과 절제 사이를 잘 생각을 하셔라. 가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멘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다음에 움직일 섹터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업의 수급 흐름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분석부터 먼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방송으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월 14일 화요일장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부터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이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들어가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그날 아침마다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14일 고수의 픽 게시물이 보이시죠? 자, 들어가시면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그날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님들께서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자,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단과 똑같은 번호인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 모 땡땡땡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장이 좋아서 그런지 좀 선정된 종목이 1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번 모로 시작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히시면 당첨이 됐잖아요. 네. 당첨이 되면은 저희 이제 고객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서 네. 보내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보내드리는데 네.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점 모르는 번호가 혹시 전화가 오면 한번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모로 시작하는 이 종목 일단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 관련 테마들이 사실은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라오죠. 네.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라오는데 지금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잡힌 것도 프로그램에서 잡힌 것도 슬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드릴 겸 가지고 나왔고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네. 하나를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설마 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 노래 이 종목만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되면서 이 종목을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이대가 또 좀 아주 뭐 젊은 10대나 20대 분들보다는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를 칠 때 나오는 그 노래 제목 네. 그거를 찾아주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낭만이 있는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가왕 조홍필의 팬분들께서는 반드시 맞추셔서 문자를 좀 문자 보내실 때 역시 가왕 사랑해 이런 거 같이 보내주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로 시작하는 마치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 제목 같은 이 종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노래가 이렇게 자동 재생이 그죠? 되더라고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그러네요. 제가 하면은 네. 나이를 먹은 게 아니냐. 주변에 이제 김상현 전문가 같은 경우 젊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보고 자꾸 아저씨다, 꼰대다, 늙었다, 다 됐다, 영정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 노래 제목인 그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먼저 미세먼지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세먼지 하면은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필터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왕 조용필님의 노래 네. 제목이다. 너무 결정적인 힌트가 그럼요.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그럼 추가적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힌트 주시는데 제가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주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3,000원대 종목이다. 이제 이거는 한번 이미 아셨겠지만 한 번 더 검색해서 뭐든지 수학도 아무리 더 뺄 1더하기 2도 3인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이제 위생용품, 이제 뭐 종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화장지도 만들고 저희가 집들이 갈 때 꼭 무슨 부자 되는 집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잘 것들 풀리는 잘 풀리는 게 맞아요. 이런 거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건 이러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주식 같은 걸 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옆에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 부르면 제가 전문가님 뭐 땡땡땡 보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일이 네. 많은데 실제로 정말 이 종목 보시면은 저기 이영재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네. 다들 한번 지금 불러 보셨을 거예요. 아주 아마 오늘 퀴즈는 정말 쉽다. 네. 혹시 모추 잠자리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꼭 그 노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네,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따가 정답 공개
연결할 때 노래만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네. 제가 혹시나 그걸 시킬까봐 종목 상담 시간을 빡빡하게 잡을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번 모 땡땡땡에 대한 퀴즈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테마주다. 두 번째로는 코스피 종목에서 3,000원대 종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 및 종이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세 가지 결정적인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픽 퀴즈 10번 모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고수의 픽 리스트들에 무슨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총 10가지 종목 리스트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퀴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명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233님의 LG 이노텍에 대한 상담 문자인데요.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이 80%라고 하세요. 더 갈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더 갈 수 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80%면은 원래 이제 만약에 다른 종목이었으면은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우량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잡주에다가 비중을 실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될 것 같은 우량주에 비중을 실으시는 거는 좀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LG 이노텍 더 갈 거냐 말 거냐 OX를 일단 물어보시면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트로도 상방을 찍고 있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건 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각도가 설설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제가 매매를 할 때는 각도의 도수도 재요. 도수를 재가지고 할 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방으로 힘이 뻗쳐 있는 상태고 시장도 받쳐주고 수급도 받쳐주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전기 장비하는 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반도체 섹터가 조금 주춤할 때는 같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냐? 일단 정고 레벨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9만 3천 원대면은 만약에 최근에 사셨으면은 그러니까 작년 만약에 이제 9만 3천 원대가 맞다고 하신다면은 거의 이제 작년 초에 사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랬었다면은 아니면은 뭐 작년 중순쯤 사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장투를 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이렇게 장투를 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한 16만 원대, 16만 원 중반에서 17만 원대 되면 한 비중이 많으시니까 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어쨌든 간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은 뭐 LG 이노텍이면 상한가 뽑아내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그러면은 고점에서는 살짝 매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뚫으려는 자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조정 주면은 다시 판만큼 다시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걸 꾸역꾸역 가져가시는 것도 만약에 꾸역꾸역 가져가실 비중이 내 총 계좌에 얼마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서 총 계좌가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최소한 나는 500만 원어치는 들고 갈란다 이러시면은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지루하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에서 한 33분의 1 정도는 처분하셨다가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오시면 그때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0628님의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5만 3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인가 어젠가 한번 또 요청을 주셨던 종목인데 매수가 보니까 다름은 같아요. 이제 그때 네.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을 도와드릴 때 어떻게 도와드렸냐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지금 사업군 업종 괜찮고 흐름 괜찮으니까 계속 가져가셔도 되지만 한 4만 5천 원대 강력한 저항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조금이라도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또 비중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 조금 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까지 나왔어요. 4만 5천 원 이 부근을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갭으로 뛰어넘었거든요. 이 저항대를 갭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나는 여기는 확실히 돌파를 할 거야. 이런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 4만 5천 원은 지난번에 저항선이 됐지만은 지금부터는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4만 5천 원을 깨지 않는 이상 여기 부분은 여기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굳이 뭐 지금 지겨워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다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지난 힘들었던 이 구간을 다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4만 5천 원을 깰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조금 해두셨다가 나중에 밑에 쪽에서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인데 2차 전지가 저번 주부터 좀 강력했다가 이제 오늘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4만 5천 원을 지지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청자분 매수가가 5만 3천 원이거든요. 5만 3천 원이면은 이 정도쯤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자리예요. 조금 5만 3천 원까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당장에서 그다음에 다음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4만 9천 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상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장 좋을 때 얼른 가야지.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질 때 한번 이게 차익 실현 매물에 미끄러지게 되면은 실명 매물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 마찬가지로 4만 9천 원 도달 시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일부는 조금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좀 줄여두시고 나중에 조정 나왔을 때 4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4만 5천 원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 저번에 파셨던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물량을 다시 사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 드리자고 하면은 4만 5천 원과 4만 9천 원 이 가격대 주목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이 깨지면 절반 정도를 손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만약에 4만 5천 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4만 9천 원 정도에서 비중을 일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5118님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매수가는 14,698원이고요. 비중은 35%라고 하십니다.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14,698원이면 현재가랑 별 차이가 안 나시기 때문에 다행히 일단 뭐 오늘 뭐 상담 주시는 분들은 뭐 손실권이 크게 나신 경우가 없어서 참 좋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덩어리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벼운 종목들, 소위 말하는 잡주들 하시는 분들보다 확실히 조금 수익률 상태에서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트가 좀 올라오는 자리는 맞아요. 올라오는 자리고 바닥 좀 잡고 올라오는 자리 맞는데 저라면은 글쎄요 종목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실적면에서 작년에 일단은 적자 전환한 부분이 좀 있고 실적이 그리고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고점으로 해가지고 17년에 이제 51억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18년에 30억으로 줄었고 19년에도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줄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수급 측면에서 아까 이제 전에 봤던 LG노트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기관도 강하게 들어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올해 봄쯤에 그 제주도에 그 이제 카지노를 짓는다 네. 라는 이제 뉴스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공사하다가 단기 차입금으로 1,000억 원 규모 제주 드림타워 공사비 조달 이렇게 지금 뉴스가 9일날 나와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생각 외에 그 기간 공사하는 게 항상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딱 그 일정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게 안 알려진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뉴스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상승 여력은 있어요. 상승 여력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매 장세가 조금씩 벌어지면 이제 다음 달쯤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미리 해야지 내가 미리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달쯤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요. 다른 종목들은 빨리 가는데 내 건 더디게 가니까 남들은 막 그 종목들 보니까 막 10%, 20%씩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오늘 1% 갔다가 오늘 1% 빠지고 오늘 2% 갔다가 내일 1.5% 빠지고 이러면은 너무 지루하고 결국 버티다가 빠른 종목으로 옮겨 타세요. 근데 그게 고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개인들이 매매하실 때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괜찮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이지만은 수익을 내는 면에서는 과연 괜찮은 게 맞는가. 오히려 나중에 이거를 정말 몇 년씩 끌고 가실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 좀 생각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35% 비중이면은 비중을 한 20%는 가져가시되 한 15% 정도는 줄여가지고 좀 빠른 종목들로 순환매를 좀 돌려보시는 건 어떤가. 안 그러면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유는 보유인데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랑 현재 가격이 비슷비슷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35%이신데 그중에서 한 15% 정도를 줄이셔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1108님의 SKC 코오롱 PI입니다. 매수가는 32,8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고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도 안 하시고 이제 보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C 코오롱 PI는 이름부터 나와 있지만 PI 필름 관련주죠. 이제 PI 필름을 저희가 또 언제 들어봤냐? 한 작년 7월쯤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했을 때 PI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주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도 속해서 잠깐 핫했지만은 일단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재작년 10월 정말 장 힘들었을 때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 뒤로 조금 지지부진하게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사실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랜 경험 가지고 하다 보면은 모양이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좀 기억에 남게 되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주식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름으로 명명을 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쪽에서 여러 번 횡보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시 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비커라든지 원형 바닥형 이제 이런 걸로 명명이 된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반전에 보이는 이제 패턴들이 나올 때 나오는 기본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역헤드 숄더라는 좀 상승 반전까지 만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위치로도 굉장히 지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면을 보았을 때도 매출액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1,300억 정도였다가 2017년 2,163억, 2018년에 2,454억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14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2년 전에 그 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빠진 부분, 사실 이때도 많이 빠졌던 이유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회사들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빠진 건데, 일단 그 명분이 해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이런 뭐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를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기본적 분석은 앞에 주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는데 이런 이유가 해소가 됐으면 오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지금 자리가 봤을 때 잘 안 보이시니까 선을 좀 두껍게 바꿔드리면은 종목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마저 그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종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가격대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2,800원이면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60점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리 좋게 잘 사셨으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목표가를 잡을 때 어딜 잡으셔야 되냐? 여기 위쪽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한 36,000원쯤 됩니다. 36,000원대에서 안전하게 한 35,500원대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해주시고, 그 이위에 나머지 종목 가격대에서는 저항대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기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장기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5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종목은 0833님의 상하프론테크이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단기 목표가를 물어보시면 결론은 일단 매수가가 17,000원이니까 단기로 접근하시면은 한 19,000원 정도면은 무난하고요. 사실은 19,000원까지 가면은 그 이상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현재 자리가 지금 제가 이제 쓰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 뒤에 이제 그 차트 뒷배경으로 보이는 회색으로 보이는 게 매물대거든요. 매물대가 뭐냐면은 거래가 그 가격대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그 가격대에 샀는데 빠졌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본전 왔다. 드디어 본전이 왔고 나면 사람들이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항의 역할을 해줘요. 반대로 올라갔는데 빠지면은 옛날에도 그 가격에 사가지고 차익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에 샀던 가격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사면은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보더라. 그래서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가격대가 약간 매물대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약간 부진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반도체 패키징 부품 영역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부품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 트렌드하고 맞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도 보시면은 실적도 괜찮은 회사예요. 실적도 간단하게만 보면은 영업이익도 지금 2016년 91억, 17년 108억, 18년 141억 계속 올라갔고, 작년에도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최근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 뭐 3거래일이지만은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은 결국 뭐 실적 괜찮고 그 수급 괜찮고 어쨌든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약간 매물대가 있지만 이 매물대만 돌파해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9,000원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과 단기 목표가 19,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5가지 모두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한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10번 모땡땡땡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모나리자죠. 네. 모추잠자리가 아니고 네. 모나리자인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관련 주예요. 미세먼지 관련 주로 일단 테마가 엮여 있고, 한 번씩 미세먼지 불 때쯤 되면은 올라가 주는 섹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돌아다니면 뿌옇잖아요. 네. 뿌옇기 때문에 한 번씩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는 가격대고 만약에 새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3,810원이에요. 네. 3,810원인데 지금 가격도 괜찮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만 보고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써놓은 가격대는 3,820원. 무려 10원이나 차이 나는 네. 가격이지만 10원이라도 싸게 사면 무슨 종목이든 10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쵸. 3,810원인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4,500원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손절가 3,4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고 지금은 조금 시세가 안 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세가 날 때 들어가시면 늦습니다. 네. 시세가 날 때 들어가시면은 내일 더 가겠지라고 했다가 오늘 5%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일 더 가겠지 하다가 또 빠지고 예를 들면 최근에도 조금 움직일 때 보면은 결국은 움직였다가 음봉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 양봉에서 내일도 가겠거니 했다가 음봉 맞고 갑자기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준 다음에 슈팅을 한번 주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쌍바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4,500원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세먼지 테마주들 갈 때 이제 배합하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모나리자 이제 미세먼지가 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3,820원. 지금보다 오히려 10원 더 비싼 5원이 자리고. 됐네요. 5원이 됐나요? 그렇죠. 네, 비싼 자리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4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자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0417-7090-4186-5334-4040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 아까운 한 분이 계십니다. 네. 0039님께서 모나리지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모나리치만 해도 봐드렸을 텐데. 모나리지.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하. 네, 앞으로 오타를 잘 확인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국내 펀드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펀드 순자산은 658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4조 5천억 원, 21% 늘었습니다. 전체 펀드 설정액은 98조 6천억 원 증가한 64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으로 채권시장 강세가 이어졌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모펀드 증가 등에 따라 대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펀드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13% 늘었고 사모펀드도 26%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사모시장의 경우 전문 사모 운용사의 신규 진입으로 업계의 외연이 확대됐고 실물 펀드의 자금 유입이 늘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6년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양대 미래 사업,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며 6년간 29조 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하겠다고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2025년 전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11기종을 갖추고 글로벌 점유율 6.6%와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중국의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50만 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100만 대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량 공유와 전자상거래 등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망설개 최저가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5G 사업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5G LTE 망설개 최저가 전문 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은 2018년 10월 네트워크 트래픽 서비스 품질 분석 전문 솔루션 기업 지랩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5G LTE 기술력과 현지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북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GS그룹 허태수 회장이 취임 후 첫 경영화두로 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허태수 회장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2020에 참석해 혁신을 강조했다고 GS가 전했습니다. 허 회장은 외부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실리콘밸리 선진 기업들의 혁신 방법론을 각 계열사에 전파해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S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법인 설립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되면 혁신 문화 정착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전략을 펼칠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이 직접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선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GS는 전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기업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LG전자는 차량용 음성 인식 솔루션 업체인 미국 세렌스사와 함께 웹 OS 오토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CES 2020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양사는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웹 OS 오토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차량 안에서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각종 기능을 음성 인식으로 더욱 편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기업 A2A 파마와 항암 신약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가 13일 사상 처음으로 $500 선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4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뒤 주가 상승이 이어지자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비보조는 지난해 실패했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린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양한 무료 정보 나눠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